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누구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 바로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박정희라는 사람은 1961년 5월 달부터 1979년 10월까지 약 20여 년간 우리를 이끌었던 정치인이자 리더였던 사람이야. 자, 이 박정희 정부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냐? 약 20여 년간 우리를 이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현대사 몇 년 단위로 기억하자? 10년 단위. 그래서 박정희 60년대 정부와 70년대 정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게 1단계.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박정희 60년대 정부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자,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 이후 수립된 장면 내각이 정치를 제대로 못했잖아. 국민들의 요구를 잘 못 들어주잖아. 그래서 결국 계속 사회는 혼란했지. 그 사회 혼란한 상황 속에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돼. 바로 박정희를 중심으로 군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지. 그러면서 비상계엄령을 발표하게 되지. 자, 전쟁에 준하는 위급상황이다. 자, 군대가 통제하는 바로 계엄령을 발표한과 동시에 군인들이 정치 주도권을 장악하게 돼. 자, 5.1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와 군인들은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국가를 새롭게 건설하겠다. 자,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군인들이었겠지. 그래서 우리는 군정이라 불러. 자, 이때 박정희가 군인들을 앞세워서 권력을 잡은 다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회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께 두 가지 약속하겠습니다. 바로 방공. 공산당은 절대 남한을 넘보지 못하게 저 군인인 거 아시죠? 공산당 세력을 막겠대. 바로 방공 강화. 자, 두 번째. 여러분, 제가 여러분 먹고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경제 개발을 약속하게 되지. 자, 박정희가 내세웠던 이 방공 강화와 경제 개발은 박정희 20년 내내 강조했던 핵심 두 단어. 자,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박정희라는 정부를 지탱시켰던 두 다리가 바로 방공 강화와 경제 개발이었던 거지. 자, 그리고 헌법을 또 한 번 바꾸지. 5차 개헌. 자, 대통령의 힘이 세서 약화시켰잖아. 의원 내각제, 책임 내각제. 자, 다시금 대통령의 권한을 세게 바꾸는 개헌, 5차 개헌. 대통령 중심제로 바꿔. 그리고 국회를 하나로 만들지, 단원제. 자, 그리고 군인이었던 박정희는 군복을 벗고 이제 정치인이 되지. 민주공화당이라는 정당도 만들고. 자, 이렇게 사회 혼란을 수습하고 특히 경제개발 등을 내세워 국민 지지를 얻게 된 박정희는 63년 이제 당당히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는 거지. 자, 이때부터를 제3공화국이라 불러. 자, 60년대 박정희 정부. 자, 이때도 마찬가지다. 핵심 키워드는 두 개. 방공 강화, 경제 개발. 자, 두 개 동시에 진행되지만 초창기에 집중됐던 건 경제. 자, 근데 경제를 개발하려고 도로도 깔고 뭐 공장을 지으려다 보니 돈이 너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자본, 돈을 어떻게 확보했냐. 대표적인 자본 확보책이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이야. 일본과는 45년 해방 이후 완전히 담쌓고 지냈단 말이야.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가 당한 걸 생각하면. 20년 만인 1965년 다시 우리나라와 일본이 친구가 되는 거야. 국가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간 거지. 자, 이때 국민들은 대부분 반대했을 거야. 왜? 20년밖에 안 된 이 일제강점기를 잊을 수 없잖아. 이 당했던 걸 잊을 수 없잖아. 차라리 굶어 죽자. 어찌 일본과 다시 친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자, 이 같은 국민들 반대를 무릅쓰고 강압적으로 결국 계엄령을 통해서 또 시위를 누르지. 그리고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져. 이때 독립축하금이라는 이름, 차관, 빌려주는 이름 총해서 대략 5억 달러 정도의 돈을 받게 돼. 물론 작은 돈이 아니야.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당한 걸 생각하면 너무나 미약한 돈이지. 그리고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던, 즉 자본 확보를 위해 조금 아쉬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굴욕적인 외교일 수도 있겠지. 자, 디테일한 내용이 많지만 요약 수업이고 정리 수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한일 국교 정상화. 외교적으로는 참 아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자본은 확보하게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했던 게 베트남 파병이야. 바로 베트남 전쟁 지역에 우리나라 군인을 파병하게 되는데 65년부터 73년까지 대략 30만 명이 넘는 우리의 군인들이 가게 되지. 자, 베트남 전쟁은 베트남 내 공산주의 세력과 민주주의 세력이 싸운 건데 거기에 미국이
이 민주주의 세력을 도와주겠다고 참전하면서 전쟁이 길어지고 커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베트공 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세력의 싸움인데 결과적으로 미국이 좀 자존심 많이 상한 전쟁이지 베트남을 못 이기거든. 그 베트남 아이들의 게릴라전에 우리가 말리게 되는 거 같은데 말리게 된 건데 깊게 들어가면 세계사기 때문에 요약서 그냥 간단하게 베트남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야. 미국이 주도한 거야. 그래서 미국의 우방국인 그리고 미국의 도움받았던 우리나라 미국의 요청 거절할 수 없잖아. 군대 보냈겠지. 근데 그렇게 많이 보냈던 이후 30만 명이 넘게 자본 확보. 근데 미국이 베트남 파병을 대가로 많은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거든. 또 이때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중장비, 뭐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트럭 이런 건설 중장비가 들어옴에 따라 우리나라 건설업이 많이 발달하게 돼. 그래서 이때 베트남 파병 이후 깔리게 된 최초의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지는 거지. 자, 정리해보면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어. 굴욕적이고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있고 베트남 파병 우리나라 군인들 많이 죽고 또 우리 고엽제 미국이 뿌렸던 제초제의 그런 후유증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잘못한 거 가서 베트남 민간인 학살한 경우도 있고 베트남 여성 사이에 아이를 낳고 그냥 버리고 도망와 바로 라이따이한 문제 이런 부작용도 있어. 하지만 자본 확보에는 도움이 됐다라는 거. 자, 이걸 통해 우리나라는 경제를 발전했지. 그 경제 발전을 토대에 박정희의 인기는 강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67년 또 한 번 당선 대통령으로 재선에 성공하게 되는 거지. 그럼 지금까지 박정희를 지탱했던 두 다리 방공강화와 경제개발 중에 경제개발이 아주 튼튼해. 한 다리만으로 충분해. 이런 와중에 바로 68년 김신조 사건. 김신조라는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습격한 거야. 박정희 주기로. 당연히 이 사건 이후 남북한 사이가 매우 안 좋아졌겠지. 푸에블로 사건. 미국 잠수함인데 북한이 납치. 당연히 이것 때문에 전쟁 위기, 남북한 사이는 더 안 좋아졌겠다. 그러나 중에 끊임없이 북한이 울진과 삼척 등으로 무장공비들을 보내. 계속 도발하는 거지. 그럼 68년은 남북한 사이가 매우 안 좋아져. 전쟁 위기까지 불러일으켰을 때가 68년이야. 자, 나라 입장에서 위기. 자,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지.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 무슨 강화에 이용하기 좋을까? 그렇지. 방공 강화에 이용하기 좋은 거야. 자, 그러면 60년대 박정희. 경제개발 탄탄해. 방공 강화도 탄탄해. 두 다리가 탄탄해. 너무 단단한 권력이야. 하지만 이제 절대 대통령 못하는데? 왜? 그렇지. 대통령은 4년 임기에 2번까지만 가능하잖아. 이승만 빼고. 근데 지금 인기도 많고 대통령 또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헌법을 바꾸는 거지. 그래서 69년 6번째 개헌, 6차 개헌이 나타난다. 여러분, 저 이승만 정부처럼 그렇게 독재하려는 거 아닙니다. 계속 하려는 거 아니에요. 횟수에 상관없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총 대통령 3번까지 가능하다. 3선 개헌이라고 하지. 자, 그래서 이 개헌으로 이제 대통령 더 할 수 있잖아, 박정희. 그 다음 대선 4년 단위 63, 67, 4년 뒤 71년 대선이 실시되는 거지. 자, 이때 당연히 박정희 나왔겠지. 그리고 박정희와 붙었던 정치인이 누구냐? 김대중과 김영삼이야. 근데 김대중, 김영삼 동시에 나오면 표가 갈리잖아. 둘이 단일화를 하거든. 그러면서 김대중을 대표로 뽑는데 이때 김영삼이 자신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동원해서 김대중 선거를 도와줘. 자, 그러면 사람들은 느낀 거야. 김대중, 김영삼 저런 거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구나. 진정한 선거구나. 그러면서 이들이 굉장히 큰 선전을 해. 그래서 예상을 깨고 거의 박빙. 간신히 박정희가 당선이 된다. 즉 박정희 입장에서 당선은 됐지만 예전만 하지 못하는 거야. 60년대 잘 나갔을 때만큼은 인기가 아닌 거야. 그래도 괜찮아. 방공 강화와 경제 개발이 있어. 자, 근데 7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완화, 냉전이 좀 풀어져. 프랑스어로 데탕트라 부르거든. 데탕트는 프랑스어인데 영어로 치면 릴렉스 같은 거야. 냉전이 조금 풀어지는 거야. 즉 언제까지 으르렁 될 거냐. 이제 미국과 소련을 대표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간에 좀 친해지자. 이런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돌아.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만 서로 우르렁대고 방공 강화할 수 없잖아. 즉 박정희의 방공 강화 정책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
자, 그럼 두 다리 중에 한 다리가 좀 약해지는 거야. 그래도 괜찮아. 경제개발. 하지만 이걸 1차 오일 쇼크, 석유 파동. 석유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른다. 그럼 석유를 대부분 수입해오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석유 가격이 오른다? 경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냉전이 완화됨에 따라 방공 강화도 어려워. 석유 파동으로 경제도 어려워져. 두 다리가 후들대는 거야. 이대로 가다 주저앉게 생겼어. 바로 박정희 정권의 위기가 찾아온 거지. 이 넘어질 것 같은 박정희 정권의 위기, 과연 박정희 정권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게 바로 박정희 70년대의 포인트야.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박정희 60년대 정부에 대해서 공부한 거야. 포인트는 어떻게 자본을 확보했으며, 박정희가 내세웠던 키워드 두 단어는 무엇이며, 헌법 개헌이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5차, 6차 이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알면 좋을 것 같아. 자, 다음 시간에는 박정희 70년대로 만나자. 자, 고생했어. 안녕.